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네, 유엔 총회에 참석했던 리용호 외무상이 뉴욕을 떠나기 직전 말폭탄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미국이 먼저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뉴욕에서 현재 있는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단 선전포고를 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그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우리의 영공을 넘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더 오래 가는가는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공을 넘지 않는다고 해도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격추시키겠다는 건데 그 말 직접 리용호 외무상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유엔 헌장은 개별적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 개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시각에 쏘아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더 오래 가는가 하는 것은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리용호 외무상이 차를 타고 가다가 예정에 없이 갑자기 내려서 저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김정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그 말을, 그 생각을 전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기자회견을 갑자기 요청을 해서 말하는 것은 평양에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평양에 지시한 말 그대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파괴, totally destroy라는 표현 자체가 바로 선전포고를 한 거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그럼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의 비행기를 격추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뭐 저렇게 예정에 없던 성명 발표까지 하는 걸 보면 지금 B-1B 폭격기가 근접 비행을 한 것을 두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그 B-1B 폭격기를 비롯해서 지난번에 미국이 동원했던 비행기 숫자가 한 20대, 30대 되는데 그 비행기 내용들을 쭉 보면은 북한에 대한 완전한 파괴 네. 또는 참작전 네. 두 가지를 동시에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북한의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네. 그걸 만약 실행했다 그러면 아마도 자기네 김정은이가 죽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희생적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귀에 거슬리는 내용이요. 과거에는 초강경 대응, 역대급 대응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넘어오면 쏜다라는 식으로 격추해서 떨구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지금 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B-1B 넘어간 사실조차도 거의 인지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방비 상태로 망신을 당한 셈인데 어쨌든 본인들이 만약에 이번에도 말로만 안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했었다면 정말 우발적인 충동으로 갈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요. 외신들 중심으로는 10월 위기설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북한이라든지 오판을 하면 미국 비행기에 대해서 격추를 한다든지 시도가 있으면 정말 한반도가 순식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외신들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불바다 발언이 있어서 굉장히 한반도를 위기로 몰고 갔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이 뉴욕타임스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외국 언론들은요. 당시의 불바다 발언보다 이번 발언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국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발언은 정말 감정이 실리고 도발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만약에 미국의 B-1B 폭격기가 북한의 SA-5 사거리에 들어왔으면 네. 저는 분명히 쐈을 거로 생각합니다. 아하. 벌써 지금 현재 리용호가 말하기 전에도 바로 23일 날 밤 11시 30분에 들어갔을 때 그때 쐈을 거로 생각하는데 네. 도대체 사거리가 되지 않아서 북한에서 속수무을 치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네. 이제는 화풀이를 말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쏘겠다. 아마도
지난번에도 사례를 내서 쐈을 거고 앞으로도 미국이 더 근접하면 쏘겠다. 능력만 되면 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 팔이 닿지가 않아서 너를 때리지 못했을 뿐 가까이만 오면 나는 무조건 너를 때리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 북한의 이러한 발표가요. 허언이 아닐 수 있는 이유가 과거에 실제로 미군의 정찰기를 북한이 격추시켜서 떨어뜨린 적이 있었죠. 네, 냉정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1969년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당시 미 해군의 정찰기가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라고 해서 프로펠러기인데 한 31명 정도가 탄 비행기입니다. 좀 느립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북한의 미국 전투기가 격추를 시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이날이 바로 4월 15일이었습니다. 아하. 김일성의 생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북한군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에 1994년으로 거슬러 가면요. 그 미 육군 헬리콥터를 격추한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볼 때 북한이 절대 격추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렇지만 저 때는 굉장히 재래식 무기였었고 미군도 요즘처럼 최첨단 전략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간다면 미군 전략 무기가 격추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방어 기능은 있습니까? 예, 방어 기능이 다 있습니다. 네. 일단은 북한의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교란 장치가 네. U1B도 있고 F-15C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를 교란했기 때문에 미사일이 쫓아오기 힘들고 그다음에 플레어라 그래서 적외선 추적 미사일을 갖다가 이제 회피시키는 기능이 네. 있고 그다음에 체프라 해가지고 알루미늄 가루를 뿌려서 미사일이 그 알루미늄을 쫓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아하. 아마도 북한 현재 SA-5 가지고는 쏜다 하더라도 네. B-1B를 격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자위권을 발동하겠다. 이 주장하는 내용이 과연 이 국제법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어느 경계까지 가야 북한이 내가 정당하게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유엔 가입국들은 기본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네. 국토 방위를 위해서라든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은 먼저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네. 그거에 대한 정당 방위의 성격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는 위협이 상대가 그러니까 공격할 것이라는 위협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경우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북한이 자위권 주장을 하는 것은 약간은 안 맞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끊임없이 위협과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아하. 자위권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북한이 주장하는 자위권 얘기는 별로 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움직일 시에 본인들이 판단해서 자위권 발동이라고 하면서 미사일로 격추하겠다 이런 정말 극단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지금 이게 미국이 이 타격을 하겠다, 선전포고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는 이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명백하게 밝혔죠. 네, 미 백악관 대변인은요,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국제 영공에서 산 나라의 국가의 영공위를 공격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Not at all. We've not declared war on North Korea, and frankly, the suggestion of that is absurd. It's never appropriate for a country to shoot down another country's aircraft when it's over international waters. 네. 네, 일단은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경제적, 외교적 대응을 하겠다. 네. 그런 기조에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다. 북한에서 자꾸만 이상하게 우리가 선전포고했다는 거 그거 좀 이상하고 으름장 놓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폭탄 서로 미국과 북한의 김정은 계속 주고받는 상황. 그런데요. 미국 내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강력한 발언을 해서 멍석을 깔아주면 그의 김정은이 자꾸 대응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멍석을 깔고 이런 식의 순서가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보고 조금 자제해라.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둘의 말싸움을 유치원생 같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근데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점점 도발 가능성, 그러니까 우발적인 도발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다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네. 현재 이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면은 네. 자기네가 통제하기가 좋기 때문에 아하. 이런 긴장을 격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두 사람 다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네. 굉장히 마초 기질이 있고 뭐랄까 지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다혈질이고 하는 게 똑같기 때문에 현재 서로 경쟁적으로 서로 이제 얼마큼 더 강한 표현을 쓰면은 적이 두려워할까 하는 그런 표현도 자꾸 쓰기 때문에 현재 미국도 또 북한도 원치 않은 방향으로 현재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유엔 총회 장면을 조금 찾아보다 보니까 조금 황당한 장면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향해서 북한은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으면서 유엔 총회에 보면은 이 유엔 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주로 쓰고 있는 전자제품들이 다 미국 제품이었던 걸로 확인이 됐어요. 맞습니다. 미국 제국주의, 미국 자본주의를 쳐부수자, 네. 험한 말을 하면서 정작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엔 총회장에서의 아이패드라든지 애플에서 나오는 그 컴퓨터 그리고 아이폰 핸드폰 전화기 이런 것들이 다수 목격이 됐어요. 지금 유엔에 나와 있는 사람들 북한 대표단이 네. 쓰는 지금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폰 그리고 애플사 제품들로만 다 쓰고 있네요. 쓰고 있고 네. 심지어 이제 리용호가 연설을 했잖아요. 굉장히 네. 험한 말로 연설을 하는 그 장면을 찍을 때 사진기에서도 이 아이폰을 아하. 쓰고 있다는 것이 목격이 됐는데 네. 사실은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플 거의 애용자입니다. 아. 본인의 집무실이라든지 아니면 그 군사훈련 지도를 나간 장면이라든지 이런 데서조차 애플 컴퓨터 본체를 쓰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애플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미국을 상징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정말 북한의 아이러니한 네.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네. 원래는 북한도 삼성 휴대폰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근데 2년 전에 그때 북한 해킹 사건이 벌어졌죠. 네. 이태리 해커사의 그 제품을 이용을 해서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북한 핸드폰을 이렇게 해킹하는 문제가 벌어진 이후에 네. 북한에서는 지시를 내려서 삼성폰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놨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전부 다 애플로 바뀐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애플을 쓰지 않는 게 네. 우리 고위 관리들은 절대 안 씁니다. 미국이 우리 핸드폰을 감청할까봐, 아하. 도청할까봐 안 쓰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은 아마도 감청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제국주의라고 하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는 북한 유엔 대표단. 그러면서 모두 미국 제품들을 쓰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